일본 여행 중에 빌딩 건축 현장을 지나가다 이 질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노가다를 하면서 사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까? 이 질문은 현장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해본 질문일 겁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일본 노가다인들의 마음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내 삶은 나아지지 않는다. 이건 확실하다. 하지만 여길 떠나는 순간 이마저도 끝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영상에서는 일본 현장의 작업 구조와 사람들의 심리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국에서 노가다를 오래 한 사람일수록 노가다를 이렇게 인식합니다. 힘들긴 한데 그래도 일은 있다. 사람 없다고 맨날 난리잖아. 어디든 가면 일은 있지. 이게 한국 노가다판의 기본 감각입니다. 아이러니합니다. 일자리 경쟁이 치열하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이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노가다는 항상 사람을 구합니다. 항상 급합니다. 항상 일단 사람 투입하고 보자가 됩니다. 기술이 있으면 기술이 필요한 자리에, 없어도 못 만들면 어쨌든 현장에 낍니다. 그래서 한국 노가다는 불안정하지만 대신 열려있는 판입니다. 작업자는 각자 평판이란 게 있습니다. 저 사람은 일이 무난하다. 저 사람은 좀 거칠다. 저 사람은 말이 안 나온다. 이 평판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굉장히 느슨합니다. 현장이 바뀌면 리셋이 됩니다. 팀이 바뀌면 새로 시작합니다. 잠깐 쉬었다 오면 대부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배달을 하든 대리운전을 하든 몸이 아파 몇 달을 쉬든 다시 현장에 들어오면 사정이 있었겠지. 하고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한국 노가다꾼들에게 이 감각이 생깁니다. 여긴 힘들어도 최후의 보루지. 어디 가서 망해도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이 감각이 한국 노가다판을 떠받치는 보이지 않는 안전망입니다. 여기서 일본의 평판은 한국식 평판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평판이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도는 이야기 정도라면 일본의 평판은 경력의 기록에 가깝습니다. 어느 현장에서 어떤 포지션으로 얼마나 끊임없이 문제없이 일해왔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중간에 빠지면 그 이유가 무엇이든 기록이 끊긴 것으로 인식됩니다. 배달을 하던 다른 일을 하던 사정이 있었든 말든 일본 노가다판에서는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이 사람은 이 고수를 한번 벗어났다. 이 한 줄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일본 노가다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체계가 더 잘 잡혀 있겠지. 서류도 잘 돼 있고 안전도 철저하겠지. 이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본 노가다 판에 들어가는 순간 가장 먼저 느끼는 건 체계가 아니라 폐쇄감입니다. 일본 노가다 판은 일본에서는 사람을 개인 기술자로 보기보다 하나의 라인 안에 들어온 구성원으로 봅니다. 어느 회사 라인인지, 어느 팀에 속해 있는지, 누가 데려왔는지, 얼마나 연속으로 일했는지, 이게 전부입니다. 한국에선 일 잘하면 다음이 있다라는 감각이 있지만 일본에선 라인과 연속적인 근무의 평판 기록이 있지 않으면 다음이 없다에 가깝습니다. 일본도 노가다는 힘들고 사람들이 기피하는 직업입니다. 그런데도 일본은 사람이 부족해도 아무나 쓰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일본에서는 한 사람의 실수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라인 전체의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공정을 엉키게 만들면 그 기록이 그 팀에, 그 회사에 남습니다. 그래서 일본 노가다판에서는 이 질문이 항상 먼저 나옵니다. 이 사람을 쓰는 순간 이 사람의 이력이 우리 라인에 묻는 게 감당 가능할까? 이 질문 앞에서 검증되지 않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밀려납니다. 그리고 한번 나갔던 사람은 다시 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일본 노가다판의 첫 번째 공포입니다. 일본 노가다판의 특징 중 하나는 나이가 들었다고 곧바로 퇴출시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걸 승진이나 상향 이동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일본에서 나이든 기술자의 이동은 대부분 수평 이동입니다. 젊을 때는 주 물량을 치는 역할을 하고 속도가 빠르고 몸으로 해결합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이 오면 속도가 떨어집니다. 이때 일본에서는 그 사람을 이렇게 했습니다. 주물량은 젊은 사람이 치고 나이 든 사람은 수평 단차를 확인하거나 마감 상태를 체크하거나 다음 공정과 충돌 지점을 점검시킵니다. 신입의 실수를 잡아내는 역할도 맡습니다.
몸을 덜 쓰는 대신에 눈과 경험을 쓰게 되는 거죠. 다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게 위로 올라간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결정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수입이 크게 늘지 않습니다. 그냥 현장에 남아있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일본은 공정관리가 촘촘합니다. 서류도 많고 기록도 남습니다. 이게 좋게 작동할 때도 많습니다. 사고가 줄고 책임이 분산됩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이게 또 다른 답답함을 만듭니다. 한국 현장에서는 앞 공정이 늦으면 뒷 공정이 당겨서 맞추거나 어떻게든 하루를 넘깁니다. 일본은 이걸 싫어합니다. 당신이 일을 빨리 할 수 있어도, 오늘 물량을 더 뽑을 수 있어도 앞 공정과 일정이 맞지 않으면 혼자 앞서 나가는 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속도가 능력이 아니라 질서가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 현장에선 내가 더 할 수 있는데 왜 못하게 하지? 이런 답답함이 반복됩니다. 일본 노가다에서 오는 현타는 몸이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이 감각입니다. 아무리 버텨도 내 위치는 그대로다. 빨리 해도 더 위로 한 거고, 느리게 오래 해도 달라지지 않고, 옮기면 손해고 밖으로 나가면 더 어렵습니다. 노가다가 힘드니까 잠깐 나가서 음식 배달이나 대리기사를 한다고요? 한국은 이걸 잠시 시간을 번다고 생각하지만 일본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시스템을 못 견뎌 포기한 사람이 된 겁니다. 일본은 노가다마저도 이 포기한 사람을 다시 불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 노가다판에서는 분노보다 이 시스템 안에서 최대한 버텨야 한다라는 체념이 가장 먼저 오게 됩니다. 움직이는 순간 모든 걸 잃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면 한국 노가다판이 마냥 후진적으로만 보이지는 않습니다. 한국은 사람을 갈아놓고 빨리 소모합니다. 대신 나갈 문과 돌아올 문은 열어둡니다. 일본은 사람을 오래 씁니다. 대신 나갈 문을 거의 닫아둡니다. 어느 쪽이 더 잔인할까요? 이건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다만 분명한 건 일본이 우리가 상상하던 선진적이라 편한 판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금 한국 노가다판이 지옥처럼 느껴진다면, 만약 한 번 나가면 다시는 못 돌아올 판이라면 당신은 지금보다 더 편할까요? 아니면 더 숨이 막힐까요? 언제나 그렇듯 이 채널의 이야기는 무언가 정답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판이 왜 이렇게 굴러가는지, 그리고 그 답답함이 내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한 번쯤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